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양자역학에서부터 그리고 파티션 펑션, 통계역학을 거쳐서 연역학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전반적인 것들은 다 봤는데 남은 부분이 뭐냐면 양자역학적인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연역학적인 프로퍼티를 파티션 펑션을 사용해서 기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볼츠먼 팩터의 합이었죠. 즉, 파티션 펑션은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각각의 어떤 스테이트,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러한 볼츠먼 팩터를 다 더해놓은 것이 파티션 펑션이고요. 파티션 펑션 형태만 알면은 에너지, 압력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의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연역학적인 프로퍼티들을 기술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티션 펑션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써먹을 거잖아요. 파티션 펑션을 구하는 방법은 양자역학적으로 구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었고, 이 파티션 펑션의 형태를 자세히 보면은 다른 건 시그마의 익스포넨셜, 그다음 베타는 KT분의 1이에요. 베타는 볼츠먼 팩터, 볼츠먼 콘스탄트 곱하기 온도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알고 있는 프로퍼티들이고, 따라서 이 부분,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에너지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이 표현형만 안다면은 그러면은 여기다 그 에너지의 표현형을 대입해서 이 시그마 계산을 하면은 파티션 펑션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파티션 펑션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에너지 스테이트, 이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시스템, 아이디얼 가스 시스템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퀀텀 미케니컬, 퀀텀 피직스, 둘 다 비슷하니 퀀텀 피직스로부터 이 표현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형을 알면은 볼츠먼 팩터를 알고, 볼츠먼 팩터를 알면 파티션 펑션을 알고, 파티션 펑션을 알게 되면은 연역학적인 많은 프로퍼티들, 서머다이너믹 프로퍼티들을 기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양자역학만 해도 한 학기 분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 스테이트가 도출이 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파티션 펑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략적인 과정은 알고 있는 게 직관적인 감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좀 더 확장하고 또 깊이를 더하고 체계화시킬 때, 그럴 때 이러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다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고리가 좀 느슨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양해를 하면서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역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편안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퀀텀 미케닉스 혹은 퀀텀 피직스, 퀀텀 피직스로부터 이 파티션 펑션이 도출이 되는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을 보고 싶은 것이고, 오늘은 이 퀀텀 미케니컬한 그 해석 중에서 가장 단순한 example, particle in one dimensional box라는 그런 프로블렘이 있어요. particle in a box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파티클 이너 박스 프로블럼을 한번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에너지 레벨이 우리가 필요한 건 어쨌든 에너지 레벨이요. 가능한 에너지 레벨 이게 필요한데 이 에너지 레벨이 어떤 식의 표현형을 갖는지 이 가장 단순한 이그샘플로부터 한번 도출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파티클 이너 박스 프로블럼 박스인데 원디멘셔널한 박스예요. 원디멘셔널한 파티클 이너 박스 프로블럼을 해보는 건데 요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물론 아이디어한 개념입니다만은 말 그대로 박스 안에 파티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파티클의 트랜슬레이셔널 에너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텐셜이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요 파티클이 갖는 트랜슬레이셔널 에너지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티클은 이러한 길이가 A인 박스 안에 갇혀 있어요. 즉, 이 내부에서는 포텐셜을 V라고 할게요. 내부에서 포텐셜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에서의 포텐셜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심상으로 적용을 시켜보자면은 벽이 높이가 무한히 높아요. 무한히 높은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 공이 절대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고 이 안에만 한정이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포텐셜이 0이고 이 바깥에서는 이 영역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가 돼요.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므로 절대로 이 파티클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러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고전역학에서는 이걸 풀어요. 고전역학,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클래시컬 피직스에서는 저 2분의 랭귀 제곱의 에너지를 갖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에너지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도출되는 기본 공식은 뉴턴 역학으로부터 나옵니다. F equal ma 여기서부터 나오죠. 요걸 가지고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제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이 식을 푸는 게 아니라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항상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됩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출발점이에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 부분의 이름은 해밀토니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보통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는데 오퍼레이터고 이 기호는 웨이브 펑션인데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 여기는 에너지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끔 이게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F equal MA도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이런 거를 postulate라고 하고 axiom이라고 하는데 공리처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postulate예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물론 양자역학 책들을 보면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그렇지만은 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어떤 논리적인 그러한 도출 과정을 간혹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당연한 공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키네틱 에너지에 해당하는 해밀토니안과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러한 오퍼레이터. 두 개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연산자예요. 어떤 연산을 하는 미분을 하든 더하든 하는 무언가 연산을 지시하는 것들을 총칭해서 오퍼레이터,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런 키네틱 에너지에 대한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M은 질량이고, 파티클의 질량이고, 요 하마라고 하는 거,
상수 있죠. 플랑크 상수 H 6.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4승 줄 세크 뭐 이렇게 되는 플랑크 상수가 있는데 요 하바라고 하는 거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눠주는 값입니다. 왜 그럼 하바라는 걸 정의하냐면 이 2파이분의 H 이런 형태가 워낙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하바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라플라시안인데 이제 그 변위로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1차원 같으면은 자 이것은 1차원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x로 두 번 미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3차원 같으면은 이렇게 x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z로 미분하는 뭐 이러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직교좌표계를 안 쓰고 원통좌표계랑 분면좌표계를 쓴다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어쨌든 이 위치에 해당하는 XYZ 좌표점에 해당하는 그 축방향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그 요소로 두 번 미분하는 것 요 형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오퍼레이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외부 장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돼 있고 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은 뉴턴 역학에서 뉴턴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어떤 파티클이 T쪽에 어디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많이 풀었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런 위치 정보, 그 다음에 파티클이라는 에너지 정보, 위치나 에너지 등등과 같은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퀀텀 미케니컬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슈레딩거 이퀘이션, 뉴턴 방정식이 아니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은 이 파티클에 대한 위치 정보, 에너지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계에서는 이거나 거의 동일한 값을 보여줘요. 그런데 미시 스케일, 나노 스케일, 나노 디바이스나 뭐 이러한 일렉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면은 고전역학적인 솔루션과 양자역학적인 솔루션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특히나 아주 작은 스케일, 나노 스케일 이하로 가게 된다면 이 퀀텀 미케니컬한 이러한 풀이를 통해서 이 디바이스를 또 이 현상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디멘셔널 파티클 박스, 파티클 너 박스 프로블럼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미분 방정식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미분 형태로 주어지니까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대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이런 거 y''은 x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지금 미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우리가 y''이라고 썼지만은 이제는 이런 형태보다는 이런 형태로 써봅시다. y를 x로 미분을 했더니 x라는 이런 형태가 됐다. 그리고 y는 자 x가 0일 때 y는 1이다. 이런 0, 1점을 지난다. 이렇게 됐을 때 y를 구하라. 이런 문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풀어도 쉬운 문제죠. 이거는 사실 많이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게 미분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그런 과정도 결국은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과 형태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크지 않아요.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크겠지만은 그 과정 자체의 구성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분 방정식 요 부분은 미분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미분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요것은 뭐냐면은 흔히 물리학적으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요. 특정한 상태에서는 어떤 값들을 가질 것인가 접근을 해야 돼요.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을 하면 우리가 접근하면 항상 C 이래가지고 언노운 콘스턴트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그 값을 찾아내려면은 이러한 좌표점 뭐 이런 특정한 값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요걸 대입해가지고 마저 풀어내죠. 그러니까 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먼저 적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요. dy는 x에 dx다 이렇게 풀어놓고 양변을 적분을 하죠. 그러면은 이쪽은 y고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 뭐 이런 어노 컨스턴트가 딸려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적분을 해야 돼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 첫 번째로는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런 거를 물리학적으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먹는 거예요. 2번에서는. 그럼 여기는 자, x가 0일 때 y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0, 1을 대입해줘요. 바운더리 컨디션 쓰면은 1은 c 이렇게 되죠. 따라서 y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의 형태는 2분의 1 x제곱이 된다. x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자,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 형태로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고, 그리고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적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절하게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물리학적인 문제에서는 수학처럼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이 대놓고 주어지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타당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직접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주세요. 미분 방정식을 물리 문제에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은 첫 번째 적분,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 활용. 자, 적분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활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푼다. 이 과정만 기억해 주시면은 복잡한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어볼 거예요. 자, 이 핫클리너 박스에서 포텐셜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x가 자, 이 방향이 x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편의상 이 좌표를 0, 여기를 a라고 합시다. x 좌표를 여기를 그냥 0으로 원점으로 잡았어요. 편의상.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a보다 작은 요 범위, 요 박스 안에서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먼저 풀어보는 겁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다시 얘기하지만 미분 방정식이니까 적분 플러스 바운더리 컨디션 이렇게 푼다고 했어요. 그럼 요 범위 안에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 해밀토니안의 형태는 포텐셜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에 대응하는 그러한 오퍼레이터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형태는 x축 원디멘셔널 하니까 x로 미분하는 그래서 x로 두 번 미분하는 이 형태만 갖춰지면 됩니다.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형태는 요 해밀토니안에 요걸 대입해주면은 요게 요 h의 형태고 거기다가 이제 요 웨이브 펑션 그 다음에 이쪽은 에너지에다가 웨이브 펑션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웨이브 펑션을 에 대한 솔루션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제. 아까 식으로 치면은 이 웨이브 펑션이 y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풀려면은 첫 번째로 적분을 해야 되죠.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형태를 어떻게 적분할 것인가? 이 적분하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공업 수학을 배우면은 공업 수학 초창기에 이러한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공업 수학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보통 처음에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만 좀 공부를 했다 하면 이 형태 정도는 아마도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형태는 이렇게 풀어요. 자, 형태를 보면은 이 함수를 두 번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의 형태가 나와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상수나 계수들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지지만 두 번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의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익스포넨셜 함수일 것이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로
가정을 합니다. 여기 아마도 익스포넨셜의 알파 x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하고 가정을 해놓고 풀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다시 이 식에다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풀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다시 써보면은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에 dx 제곱분의 d 제곱에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고 이쪽은 에너지에다가 이 형태를 곱해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은 어쨌거나 이걸 두 번 미분해주면 돼. x로 두 번 미분해주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는 자기 자신인데 여기 알파라는 개수. 알파가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텀이에요. 알파가 한 번, 두 번 나오게 되니까 알파 제곱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쪽은 미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제곱하고 알파가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 자기 자신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략을 하고 우리가 구할 수는 알파예요. 알파의 표현형만 아니면은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알파는 어떻게 되는가?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하바 제곱분의 2m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알파는 어떻게 되나요? 알파는 자, 루트 씌우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복소수가 됩니다.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바분의 루트 2 질량 에너지 그 다음에 복소수니까 I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푸는 거예요. 적분을 했어요. 적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먹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필요한 건 에너지에 대한 개념인데 일단 뭐 마저 풀어볼게요. 이왕 이 문제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저렇게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은 요 웨이브 펑션이라는 녀석, 웨이브 펑션에 대한 웨이브 펑션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 일단은 킵해놓고 그냥 계산 자체만 일단 충실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에너지거든요. 이 파티션 펑션 원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웨이브 펑션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웨이브 펑션은 자, 이 솔루션은 알파 대신에 이제 이것들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알파 값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럼 이럴 때 이 솔루션은 이렇게 나옵니다. C1이라는 어떤 의미의 개수에다가 자, 그 전에 자, 알파가 이렇게 보였으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것은 어떻게 돼? 두 가지의 해가 나와. 알파 대신에 대입해주면은 익스포넨셜에 먼저 풀었으면은 하바분의 루트 2m I x 이런 솔루션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고 알파 값 구했으니까 알파 값을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이 두 가지니까 마이너스 이런 두 가지 솔루션이 나옵니다. 요거는 특정한 솔루션이고 제너럴 하면은 제너럴 솔루션은 이런 형태가 돼요. C1의 요 솔루션 더하기 C2의 요 솔루션 이런 게 제너럴 솔루션의 형태가 됩니다.
C1, C2는 임의의 컨스턴트예요. 마이너스죠. 이렇게 됩니다. 자, 왜 이러한 솔루션이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가가 잘 모르면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럼 공업수학을 이 형태에 대한 미분을 공업수학을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 형태를 미분해도 이 형태를 써도 이 식이 성립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해가 있을 때 특수해의 이러한 콤비네이션도 해가 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해요. 이런 형태가 제너럴한 솔루션이에요. 여기서 C2가 0이고 C1이 1이면 이 솔루션이 되는 거고 C1이 0이고 C2가 1이면 이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고 이 솔루션들은 이 제너럴 솔루션에서의 어떤 특수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 미분 방정식의 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를 구했는데 문제는 C1, C2라는 건 임의의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 상수들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요 복소수가 들어있어가지고 요것이 다루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죠. 자,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요 이케이션은 여러분들이 뭐 꼭 여기서뿐만 아니라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익스포넨셜에 i 뭐라고 할까요?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는 뭐 그냥 의미는 없어요. x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그냥 세타를 썼어요. 요거는 요것과 같습니다.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와 같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관계식은 증명도 할 수가 있어요. 이 관계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번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외워두시는 게 뭐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케이션을 여기다가 써먹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케이션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1의 코사인 하나분의 루트 2m2 x 플러스 i 사인 하나분의 루트 2m2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C2에다가 또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럼 코사인 안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의 가마분의 루트 2m2 x가 되고 사인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요. i 사인의 가마분의 루트 2a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C1, C2라는 건 이미 해주니까 어차피 언노운이니까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수니까 여기서 다시 요거를 그냥 C1 더하기 C2의 코사인인데 그거를 다른 새로운 언노운 콘스턴트를 도입을 했어요. 그냥 A 귀찮으니까 A 이렇게 썼어요. 코사인의 가마분의 루트 2m2 x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C1 i, C2 i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귀찮으니까 뭉뚱그려 해서 b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i 복소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b 이렇게 써버렸어요. 어차피 이것들은 언노운 컨스턴트니까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서 구할 거예요. 사인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제 여기서 미분 방정식의 1단계는 완료가 됐어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아까 되겠지만 1단계 정분해라. 2단계 바운더리 컨디션을 대입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자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항상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시작을 하려면은 이 오퍼레이터 해밀토니안의 형태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해밀토니안의 형태가 이 파티클 박스 문제에서는 첫 번째 지금 그 박스 안에서는 트랜스레이셔널 에너지만 갖고 포텐셜을 얻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해밀토니안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러면은 이 해밀토니안을 여기다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풀어야 될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렇게 노출이 돼요. 요걸 풀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미션이에요.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렇게 솔루션을 익스포넨셜 형태로 가정을 해놓고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서 요 알파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파 값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러한 솔루션인데 요거는 특수해고 제너럴 솔루션은 요 특수해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진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돼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 형태도 여기다가 대입해 보세요. 그럼 요 식이 성립하는 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 요 익스포넨셜의 i 형태는 코사인 사인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슈레딩거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을 일단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솔루션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적분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적절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 언노운으로 남겨둔 A와 B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